안녕하세요.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민생과 복지 이슈를 재미있고 쉽게 다루는 정책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복지효과 소사이티 공동대표 이상희 교수이고요. 오늘도 함께 하실 분 모셨습니다. 바로 이재섭 박사님이신데요. 공적연금 전문가이시죠.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복지효과 소사이티 사회복지위원장 이재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이재섭 박사님과 함께 어서와 연금은 처음이지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시사성 있는 주제를 좀 선정해 봤습니다. 제목이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황혼, 이혼, 분할연금이 늘어난다. 이게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키워드 두 개인데요. 황혼, 이혼과 분할연금입니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이혼 당사자들에게는 노후 생활에 사실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 되죠. 그래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적연금에 가입하시고 결혼을 해서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가입한 연금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섭 박사와 함께하는 어서와 연금은 처음이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 박사님 어떻습니까? 오늘 방송 제목이 좀 쇼킹하죠. 이런 주제를 들고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최근에 그 팟캐스트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고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몇 분들이 분할연금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질문한 요지는 이혼을 하면은 무조건 국민연금을 반씩 나눠 가져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남자분들은 좀 불만이 쌓여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투였고요. 여자분들은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전화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예상외로 그 분할연금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빨리 좀 시정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오늘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네, 분할연금에 대해서 남자분들이 좀 불만이 많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그 불만을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왜냐니까 이 황혼기에 이혼을 하자라고 요구하는 쪽이 대부분은 또 여성 쪽이거든요. 그렇죠. 남자들은 당하는 입장이잖아요. 당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내 걸 내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불만이 가득 차 있고. 또 여성들은 약간 또 기대를 가지고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 이제 받을 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 남성, 여성 모두의 호기심을 우리가 오늘 확 풀어준다. 네. 저 이렇게 이해도 되겠죠. 자, 오늘 제목이요. 방송 제목 바로 황혼, 이혼 그리고 분할연금인데요. 자, 분할연금이 황혼, 이혼에만 해당되는 건지 이것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제목을 그렇게 붙였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렇지 않고요. 모든 이혼에 해당되는데 제가 최근에 황혼이혼이라는 그 현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특별히 그 황혼이혼을 좀 언급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황혼이혼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특히 급격하게 네, 늘어나고요. 네. 또 연금과 관련해서는 황혼이혼을 하신 분들이 바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랬고요. 또 이제 황혼이혼을 하시는 분들은 자녀들이 대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보다는 재산을 어떻게 분할하느냐 하는 이슈가 가장 그 관심의 초점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또 생존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노후의 삶이 길게 남아 있는데 네네. 재산을 이게 한 푼이라도 더 내 수중에 갖고 있어야 이 노후의 생존이 가능하니까요. 그렇죠. 특히 네. 이제 그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배우자들 같은 경우는 연금이 없기 때문에 네. 연금에 대한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합니다. 네. 그 연금도 일종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연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재산권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재산에 대한 권리죠. 네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매달 따박따박 나오는 돈인데 이거보다 더 소중한 재산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비율이 황혼이혼을 하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아주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체 이혼하는 분들 중에서 황혼이혼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고 이혼하신 분들을 통상 뭐 황혼이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네. 그분들의 비율이 한 31% 이렇게 차지합니다. 네. 그 OECD 평균은 한 2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뭐 네. 그것도 작은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그보다 더 많고요. 네. 우리가 통상 그 황혼 이혼 하면은 일본 사례들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네.
일본이 사실은 1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거의 뭐 2배 가까운 정도로 월등히 그 황혼 이혼이 많습니다.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황혼 이혼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한 경우가 18%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신혼 초기에 주로 이혼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그 신혼 때 뭐 이럴 때보다는 오히려 함께 많이 살고 난 다음에 아이들 다 키워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혼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하나의 문화의 차이 같은데, 어쨌든 황혼 이혼의 비율이 전체 이혼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건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분할연금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네. 이혼을 했는데 재산권을 갖고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할연금이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분할연금이란 간단히 말해서 그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에서 이제 이혼을 했을 때, 가입자가 이혼을 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결혼한 기간과 중복되는 겹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이 계산이 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연금에 대해서 반씩 2분의 1씩 분할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연금에 가입이 안 돼 있을 경우는 이혼해서 이혼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거기다가 노후 빈곤에 어떤 빠질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분할연금 제도가 도입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분할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중에서 네. 그 혼인 기간과 겹치는 그 그렇죠. 기간만 해당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홍길동 씨가 30년을 만약에 가입해 있었다, 국민연금에. 그런데 결혼 생활한 기간은 20년이었다. 그럼 그 20년에 해당되는 그 부분만큼만 분할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잘못 오해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5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면은 네. 분할연금 청구한다 이러니까 5년 이상만 결혼 생활하면은 그 연금 전체에 대해서 네. 뭐 반씩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남자의 경우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분개하는 어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네. 잘못된 거고요. 결혼 생활과 겹치는 기간, 그 네. 기간에 대한 연금만 반을 분할합니다. 네,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서 혼인 기간과 겹치는 바로 그 기간만 네, 분할연금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 국민연금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홍길동 씨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연금보험료를 따박따박 내고 본인이 가입한 국민연금인데 이 급여를 왜 강제로 나누어 가지고 이혼한 사람하고 미워서 이혼했는데 나눠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따지고 싶은 심정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분할을 강제하는 이유 뭡니까?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제 보험료를 낸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배우자도 사실상 그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국민연금을 형성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보는 것이죠. 네. 재산 형성에 기여한 네. 그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네. 통상적으로 국민연금 수익과 이제 그 수급권은 일신 전속권이라고 하는 그 사회보장권입니다. 네. 네. 하지만 부부에게만 있어서는 좀 예외 규정으로 보는 거죠. 네. 결혼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은 공동으로 형성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사회보장권이면서도 재산권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나누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 일신에게 귀속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 사회보장적 권리이면서 그 사회보장적 권리만 있다면 이거 뺏어가면 안 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나누면 안 되는 건데, 네네. 이건 또 재산이네요. 예, 예. 그러니까 재산권은 이혼하게 되면 분할하도록 돼 있으니까. 네네. 이건 재산이니까 나누자. 네, 이런 그렇습니다. 취지다. 제가 확실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이 분할연금 제도 언제부터 생긴 건지, 예. 또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그러면 분할을 못했던 건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예, 예. 어떻습니까? 국민연금이 1988년도에 도입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도입됐을 때는 분할연금 제도라는 게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국민연금이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된 시점이 1999년도인데요. 네. 그때부터 분할연금 제도도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999년부터 도입됐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때가요,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도시 자영업자까지 포함된 네. 전국민 연금 시대를 연 게 1999년도인데 네. 공무원연금 같은 특수직영연금은 그 이후에도 분할연금이 도입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 2016년부터 2015년 연금 개혁에서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2016년부터 분할연금을 특수직영연금에도 네. 도입이 되었습니다. 야, 이거 아주 신기한 이야기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1999년 예.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미 국민연금은 분할연금 제도가 도입되어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수직영연금, 공무원연금은 2016년부터 이게 도입됐다고 하니까 네. 그한 17년에 이게 시간차가 존재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좀 보수적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은 분할연금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나 뭐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 최근 도입됐는데 그런 경우는 뭐 연금을 분할하지 못했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이제 분할연금 제도는 손쉽게 청구서 하나만 가지고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그 제도라면은 네. 그 전에는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네. 이제 소송을 제기하고 그다음에 재산 형성에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또는 뭐 간접적으로 네. 또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뭐 여러 가지 등등을 그 재판을 통해서 판단을 받아서 네. 그 비율만큼 분할하도록 판결을 받아서 분할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왜 이혼 소송할 때 네. 그 재산을 가지고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나누는 그 재산 속에 연금도 들어가 있었기 들어가 때문에 있습니다. 예, 예. 이거 막 따져야 되고 복잡했네요.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딱딱 반이 될 수도 있지만은 반이 아니고 더 가져올 수도 있고 덜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소송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우리 문화상으로 그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복잡한 소송을 해야 되고 절차를 지켜야 되고 시간을 장기간 끌어야 되고 또 비용도 지불해야 되고 하는 그런 절차들을 사회적 약자가 수행해서 연금을 분할해 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런 일을 분할연금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좀 간편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된 거죠. 잘 된 거네요, 그러니까. 여성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혼 여성들의 노후 소득 보장 측면에서 보면 저는 뭐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홍길동 씨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말이죠. 그런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혼이라는 것은 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안 생각하지만 하는 게 좋죠. 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가요? 그래도 이제 사실 불가피하게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 발생하고 그런 거죠. 불가피하게 네네, 이제 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정말 손쉽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공적연금을 분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좋습니다. 않다면은 여성 사회적 좀 약자, 꼭 여성만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여성이죠. 네. 그런 분들이 이 이중의 어떤 궁핍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혼했습니다. 그럼 이혼했다라고 해서 국민연금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뭐 네. 이혼은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혼해야 그런데 이제- 분할을 하지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혼 안 했는데 분할연금 청구할 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까 같이 뭐 사회보장적 성격 때문에 그런 건 인정하지 않고요. 네.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서 아까 그 혼인한 기간이 네.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혼인한 기간이 1, 2년 해서는 안 되고 5년 이상 혼인한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네. 예. 5년 이상이군요. 한 4가지 정도의 어떤 그 조건. 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첫째 조건이 5년 이상 혼인 기간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혼인에는 꼭 우리가 보통 법률혼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상 혼인도 그 혼인 기간으로 인정을 합니다. 동거 이런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뭐 단순 동거보다도 실질적으로 결혼으로 보일 수 있는 정도의 결혼, 네. 동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런데 이제 요 5년이라는 기간에는 가출 또는 뭐 별거 해서 실질적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않았던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결혼 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6년을 네네. 그 함께 결혼을 했는데 법률혼. 함께 법률혼으로 유니언을 살았는데 네. 3년은 가출해 있었다. 네네. 그럼 이건 안 되는 안 겁니다. 됩니다. 네. 뭐 별거해 네. 있었다든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조건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그 법률혼일 경우에는
법률상 이혼을 했거나 사실혼인 경우에는 사실상 결혼이 이제 해소가 된 네. 그런 상태가 돼 있어야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뭐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는 뭐 어쩌보면 당연한 겁니다. 연금 수급권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분이 연금 수급 연령이 도달해야 됩니다. 수급권이 발생해야 되는 거죠. 지금 같으면 61세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57년, 58년은 62세죠. 네. 그래서 그 연령이 도달해야 되고 또 배우자가 이제 청구하는 자죠. 분할연금 청구하는 자가 60세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네, 좀 네네. 복잡하네요. 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5년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해야 된다. 5년 이상. 이제 요거 확실한 겁니다. 5년 이상. 근데 요 5년이라고 하는 게 가입 기간하고 겹치는 5년이라 해야 예, 돼요. 그렇습니다. 결혼 생활을 5년 했는데 가입 기간은 3년밖에 안 돼. 네. 그럼 이거는 꽝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가입 예. 기간과 혼인 기간이 네. 겹치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이라 해야 된다. 근데 그 그렇습니다. 5년 중에서 뭐 가출 기간 1년이다. 이도 꽝입니다. 예. 가출 기간 빼고 별거 기간 빼고 네. 사실적으로 함께 산 이 결혼 기간 5년이 가입 기간 5년과 겹쳤을 때 네, 그렇죠. 이럴 때만 성립한다. 사실혼도 포함이 됩니다. 사실혼도 그러니까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도 포함된다. 네네. 이게 포인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금 받는 나이가 돼야 되니까 61세 혹은 62세 이렇게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하면 대충 이제 정리가 될 것 예, 같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연금이 분할되는지 어떻게 분할되는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뭐 아까 이 대표님이 뭐 언뜻 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사례를 들어야 돼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뭐 홍길동이라는 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한 30년 정도 보험료를 냈습니다. 30년이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가입 기간이 30년. 네네, 가입 기간입니다. 보험료 낸 기간이 가입 기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30년을 냈는데 그분이 연금을 한 15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일단 가정을 할 때 네. 그 가입 기간 중에 배우자와 결혼한 기간이 20년 정도가 된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연금 가입한 기간이 30년인데 그 기간 안에 혼인한 기간이 혼인 생활을 한 기간이 20년이잖아요. 3분의 2죠. 겹치는 기간. 네네. 겹치는 기간이 3분의 2입니다. 네. 20년이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그 국민연금액이 15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거의 3분의 2. 그게 이제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100만 원이네. 그 100만 원에 해당되는 연금을 반으로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네네. 자, 150만 원 받으니까 반 쪼개자 75만 원씩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30년 가입해서 150만 원 받았으니까 20년 혼인 기간이면 요거에 3분의 2니까 100만 원. 네. 100만 원만 그러니까 부부 공동으로 이룬 재산권이에요. 그렇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재산권 100만 원을 딱 반씩 나누는 겁니다. 네, 그럼 그렇습니다. 50만 원씩 이렇게 나누는 거죠. 네네네. 그럼 홍길동 씨는 15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받게 되고 네네. 그리고 이 부인은 이혼한 부인은 5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네네. 그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그 연금의 2분의 1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 좀 예외가 있는데요. 네. 2분의 1 분할에서 예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2017년 1월부터 시행된 건데요. 뭐냐면은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됐거나 네. 아니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따로 그 비율을 정했을 때 네. 비율이 결정됐을 때는 그것을 우선 적용합니다. 그게 이제 2017년 네. 1월부터 그렇게 적용돼서 그 전에는 그냥 무조건 2분의 1만 네.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1999년 1월 1일부터니까 지금부터 한 18년 전에 네. 19년 전이군요. 그때부터 이 분할연금 제도가 실시됐고 그리고 공무원연금 같은 특수직영연금은 2016년부터 적용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상방이 합의를 하면 그걸 달리 무슨- 정할 수 예. 있는 것은 작년 2017년부터 적용됐다. 그렇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가 부인하고 이제 헤어집니다. 부인이 황혼 이혼하자 했는데 홍길동 씨 입장에서는 150만 원씩 연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렇습니다. 부인에게 50만 원만 주면 돼. 네네 그렇죠. 그런데 홍길동 씨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부인아 그동안에 나랑 사느라고 고생했다. 그러니 우리 똑같이 반씩 나누자. 이렇게 부부간에 반씩 나누기로 75만 원씩 갖기로 합의했으면 네네. 그 합의가 존중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입니다. 네. 있어요. 훌륭하십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있다고 치고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합의가 존중되는 것은 2017년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합의
네. 참 존중되는 거 이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2016년 만들면서 네, 그렇게 됐고. 그렇게 됐고요. 네. 예, 예. 자, 그러면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네네. 홍길동 씨가 참 이제 반을 딱 쪼개가지고 75만 원씩 갖기라고 딱 네네. 헤어졌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부인께서 네. 이혼한 지 1년 만에 재혼을 하시겠다 그러네. 재혼을 하시겠다 그러면 요즘은 다 어떻게 됩니까? 연금 받은 거 토해야 됩니까? 이거 궁금해요. 예예예. 네, 그 대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묻습니다. 근데 네. 분할연금이 처음 도입됐을 때는 예, 그거를 이제 분할연금을 지급을 안 합니다. 재혼하면은 그 순간부터 분할연금 지급을 안 하고 네. 오히려 원래 연금 수령자에게 그 전액 연금을 다시 지급을 하도록. 그러니까 네. 홍길동 씨가 반씩 이렇게 나눴잖아요. 네네. 그러면 홍길동 씨 부인이 재혼해 버렸어요. 그럼 예. 홍길동 씨가 150만 원 다 받았던 네, 다시 이제 도로 받고 분할연금은 이제 받을 자격을 상실하는 네. 거죠. 그런데 이제 2007년 7월 23일부터 네. 이후부터는 그 분할연금 재혼을 하더라도 분할연금을 정지하지 않고 네. 그냥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네. 그것은 어떤 취지냐면은 그 재산권적 성격을 맞아요. 더욱더 그 인정을 한 거 비중을 더 둬서 그러네요. 결정을 한 그 그렇네요. 개정을 한 내용입니다. 네.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젊었을 때 함께 이루어놓은 재산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재산으로 보는 거죠. 이혼하고 난 다음에 남이 됐다 하더라도 네, 네. 이 젊었을 때 함께 만든 재산 반씩 나누어 갖는 건 당연한 거고 이혼한 이후에 내가 뭐 다른 사람한테 결혼을 해서 살든 말든 그거는 재산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컨셉이 바뀐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2007년에 네. 7월 달에 그렇게 법을 바꾸지 않았다면은 네. 국민연금법이 마치 재혼 금지법이로 계속 유지될 뻔했습니다. 그렇죠. 네, 다행히 이제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저는 뭐 다행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저도 다행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권리를 신장해 줘야죠. 재산권인데요. 네. 그래서 2007년 7월 달부터는 네. 분할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런데 네. 그 분할연금을 받던 분이 만약에 이제 사망을 하신다든가 네. 그러면은 다시 원래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전액을 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재혼을 하게 네. 되면 못 받는다 그래 버리면 이 국민연금이 말이죠. 진짜로 재혼의 걸림돌이 되겠네요. 재혼 금지법으로 보는 거죠. 그럼 재혼의 걸림돌이 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네. 유족연금의 경우는 나중에 이제 한번 설명할 기회가 또 있겠지만 유족연금의 경우는 재혼하면은 유족연금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왜냐면 그거는 유족이 아니라고 볼 수는 있는데 네. 이거는 재산권이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굉장히 다릅니다. 오묘한 차이가 네. 아주 오묘하고 절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거 나중에 또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 네네. 분할연금에 집중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이 분할연금이 그러니까 제도가 자꾸 바뀌어 왔다라고 한 설명 쭉 바뀌었습니다. 해주셨고요. 근데 최근에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에서 이 분할연금 제도도 좀 개선하자. 이 개선안을 내놨다고 그러는데 네네. 이게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뭐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요. 네네. 지금 몇 가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개선안을 내놨는데 뭐 지금 현재 분할연금 제도에 조금 어떻게 보면 미비점일까 뭐 개선을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죠. 현재는 그 연금만을 그 분할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혼할 때 형성한 연금 재산, 그러니까 이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분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가 지금 없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연금 그 보험료를 분할할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5년 또는 뭐 10년 가입했는데 이혼을 했다. 그러면 이혼 즉시 그 보험료 낸 히스토리를 내가 가져와서 내 연금 낸 것에다가 붙여가지고 내 연금 수급권을 강화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런 방안을 이제 어떻게 한번 논의해보자 하고 제시를 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연금 분할 시기입니다. 그 분할연금 수급권을 이혼 즉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분할을 해줘야 될 연금 가입자, 분할 의무자죠. 그 사람이 이제 중도에 사망을 하면은 노령연금 수급권이 그분이 이제 없어집니다. 연금 가입자가.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또 분할연금 수급권도 상실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꼭 연금 탈 때까지 그 분할연금을 기다려야 되느냐.
그렇게 이제 그런 문제를 좀 논의해봐야 된다. 네. 좀 일찍 해서 어떤 뭐 연금이 확보됐다면은 그 확보된 연금만이라도 미리 그 권리를 준다든가 아니면 확보가 안 됐다면은 뭐 보험료를 상당한 하는 어떤 그런 그 권리를 준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네. 뭐 그런 것을 논의해봐라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돼야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년 이내에 이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1년, 2년에 대한 어떤 그 권리는 또 아직 보장해주지 네.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1년 이상으로 하는 안이 어떠냐 이런 네.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또 뭐 제가 보니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좌우지간 국민연금제도 발전위원회에서 이런 분할연금 관련해서 아주 복잡한 논의를 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이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분할연금 옛날에는 제도 없을 때는 막 재판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자, 분할연금 청구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예. 뭐 아주 간단합니다. 뭐 분할연금 청구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작성해서 주민등록증 등본하고 또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이혼 그와 함께 이제 이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렇게 첨부해서 국민연금공단의 지부에 접수하면 그것을 끝입니다. 예. 간단하니 네. 접수하면 뭐 땡이네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자, 분할연금 청구서 네, 예. 그냥 접수하면 땡이다. 네네. 아주 간단합니다. 자, 오늘 좀 무거운 주제였는데 당사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그런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말씀 잘 들었는데요. 자, 간단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사님. 예.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을 잘 하지 않으려는 것도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또 결혼하고 나서 또 이혼이 많은 것도 상당히 문제죠. 근데 더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황혼 이혼이 급격하게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들이 이제 일본의 황혼 이혼 얘기들을 많이 듣고 네.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고 뭐 그런 게 엊그저께 같은데 네. 실제 이제 일본의 황혼 이혼율은 비율은 18% 정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급격하게 늘어서 이혼에서 차지하는 황혼 이혼의 비율이 31% 차지합니다. 3분의 1 정도요. 그래서 노인 빈곤 문제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노인 자살률이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의 이 황혼 이혼 문제가 또 다른 문제로 이렇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문제가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분할연금 제도 수급자들이 지금 여성의 비율이 한 90% 정도가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면은 사회적 약자들인 여성이 이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데다가 노빈곤이라는 어떤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 그 상황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것이 이제 분할연금 제도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카람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이상희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 어떠셨습니까? 오늘 저희 방송에서 분할연금 제도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불가피하게 이혼하게 된 부부가 공적연금의 분할을 놓고 소송을 하는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가 바로 분할연금 제도였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칩니다. 지인들에게 구독하기, 청취, 시청 많이 권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